직접 교수 모형이 적용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을 읽고 글 쓴 예 생각 파악하기입니다. 3, 4차시니까 연속 차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로봇의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는 글, 가글과 그 다음에 또 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나글, 로봇의 도입을 늦춰야 한다. 이제 두 가지 각기 다른 그 주장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학습을 합니다. 교수 학습 과정 아닌데요. 직접 교수 모형을 적용한 예. 설명하기 10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이런 교수 학습 과정안을 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과정안 구성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이제 형성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뭐 단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계 괄호 속에 시간을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당 과정안에 따라 좀 다르겠죠. 시간을 따로 쓰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뒤쪽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습 내용, 이 내용도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단계 학습 내용,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봐야 되겠죠. 이 학습 내용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 보세요. 학습 내용이라는 게 동기 유발이라는 게 학습 내용의 용어로 적절할까? 그런 생각은 들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학습 내용은 동기 유발이라기보다는요, 그죠? 동기 유발은 하나의 활동인 것이고, 이 동기 유발을 통해서 학습하는 내용을 사실 써야 되겠죠. 뭐 뉴스를 통해서 뭐뭐 하기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 학습 내용은 조금 제가 봐도 이 좀 적절하지 않은데 이런 부분을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과에서는 학습 내용 속에 이런 과정, 학습에 대한 과정을 지금 넣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일종의 학습 단계 또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습 목표 확인하기가 내용인가? 이 학습 목표를 좀 풀었으면 내용이 될 텐데 그냥 오직 학습 목표 확인하기라고 해놓고 학습 내용이라고 보기 힘들겠죠. 그래서 학습 내용 확인하는 과정 정도로 풀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조금 좀 특별하죠. 조금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동기 유발이 나왔고요.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교사의 질문과 괄호 속에 예상되는 학생의 반응을 구성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은 느낄 겁니다. 다 그러진 않은데요. 교사의 질문으로 예상되는 또 학생의 답이 나온다는 거죠. 크게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교사학습 활동 과정안을 보면 주로 교사와 학생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의 반응이 각기 다르니까 선명하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다시 읽어야 되니까 이렇게 통합적으로 현장에서는 많이 구성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에 각기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들은 연습을 할 때 내가 질문할 때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핵심은 뭐냐면 동기 유발이니까 내가 묻는 질문이 학습 목표와도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즉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는데 핵심적인 질문이 될 것인가 그런 질문을 여기서 제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반응도 다양한 반응을 제시하는 건 좋지만 이 반응도 결국은 학습 목표에 대한 동기 유발이 되는 반응이어야 되겠죠. 여러분 그거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수업을 하시더라도 사회과 수업이든 과학, 수학 수업이든 간에 동기 유발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할 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질문과 이런 응답, 반응들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합적으로 구성했기 때문에 괄호 속에 학생의 예상되는 반응을 적었고요. 교사와 학생을 따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뭐 따로 작은 이런 약물들을 기호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료 및 유의점에는 뭐 국어과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자세히 썼고 여러분 이런 걸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작성하는 교수학습 과정안은 제시되는 참고하는 그런 모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보세요. 동영상 자료라고 그냥 쓰는 거하고 끝내는 거하고 이 동영상 자료를 어디서 가지고 왔다는 내용 그죠? 출처 같은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시간, 분량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10분인데 동기 유발을 얼마나 할 것인가 길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제한적인 유의점을 기록해 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얼마나 자세히 쓰느냐는 또 교수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하나의 지표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면 학습 목표 확인하기가 나오잖아요. 설명하기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미리 탑재해드린 그 내용을 보시면 학습 문제 확인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학습 문제 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란 말은 이제 교사가 주로 제시한다고 보고 근데 여기서는 학습 문제 제시가 아니라 학습 목표 확인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수학습 과정 모형은 이렇게 실제 상황이 되었을 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교수학습 과정안을 구체적으로 이 절차를 암기해서 외워서 쓰라고 하는 그런 평가는 나오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국어과에서 직접 교수 모형은 사실 많이 쓰는 건 모형이긴 해요. 그런데 학습, 여기는 목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학습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학습 목표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현장에서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학습 목표하기는 생각을 파악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걸 바꾼 다음에 만약에 학습 문제 확인하기라고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원래 모형대로라면 학습 문제 제시하기가 되잖아요. 그죠? 제시하기라는 것은 이제 교사가 제시하는 것 쪽이니까. 근데 이게는 학생이라는 부분, 학습이라는 부분에 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형은 직접 교수 모형이지만 실제로는 직접 교수 학습 모형처럼 구성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바꾸면 학습 문제 확인하기를 할 것 같으면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여 봅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실제 수업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수업할 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또 현장에서 수업하실 때도 그렇고 수업 시연할 때도 뭐 하여 봅시다로 진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학습 목표보다는 이렇게 좀 더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글을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찾고 말해봅시다. 찾아 말해봅시다. 뭔가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파악하자 해봅시다는 파악한다는 게 이해하는 정도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다음 학습 순서 알아보기고, 우리 모형에서는 학습의 방법, 학습의 절차 안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절차 안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어떤 절차에 따라서 공부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안내해 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설명하기입니다. 시간도 나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설명하기 이제 마무리가 되고 시범 보이기가 있죠. 사실은 시범 보이기보다는 시범하기란 말이 또 맞는 것 같은데 모형에서는 시범 보이기란 말을 합니다. 시범 자체가 사실 보여주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범인데 시범 보이기란 말이 하나의 용어가 되어 있습니다. 학습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찾기죠. 뭐 말씀드렸는데 학습 내용인지 이게 똑같이 그죠? 학습 내용인지 이게 동기유발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 찾기 이건 학습 내용을 어떤 대표해 놓은 거죠.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찾는데 글쓴이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선생님은 어떤 질문을 제시하냐면 글쓴이가 로봇의 도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제목을 정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라고 한 것이죠. 이런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서 선생님은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알도록 이렇게 지금 시범을 보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과정을 보여준다는 거죠. 옆에 이름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사고 구술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고 구술은 thinking aloud라고 해서 교사가 안에서 마음속으로 생각 속에서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학생들이 볼 수가 없으니까 말을 통해서 즉 선생님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을 말로 통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이게 로봇세를 왜 지금 내라고 하는 거지? 왜 그렇지? 로봇에 미룰 수 없다는 거 지금 로봇세가 필요하다는 거잖아. 그만큼 로봇세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 그런 생각들을 겉으로 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Thinking Aloud 사고 구술 방법인데 이런 예들을 옆에다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반적으로 교수학습 과정 안에서 조금 높은 어떤 그런 평가를 얻는 우리 학생들 또 지원자를 보면 자료 및 유의점을 왼쪽에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질문과 반응에 맞는 내용들을 보완하는 그죠? 그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지금 유의점 중심을 썼는데 유의점에서 멈추지 않고 적절하게 자료도 함께 제시하는 거죠. 다만 그 자료를 형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실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로 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도입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질문을 합니다. 이게 보세요 여러분 질문하고 답을 안 쓴 경우도 있죠. 그죠? 이거는 뭐 또 특별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이 지도서의 어떤 집필자의 의도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예상되는 답을 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오른쪽에다 해야 되겠죠. 학생의 다양한 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이 가능한 다양한 답을 하도록 한다든지 뭔가 오른쪽에 특별한 어떤 그런 유의점을 기록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예상되는 답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그죠? 시범 보이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고 글쓴이 생각 정리하기까지 하네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 어떤 활동입니까?
그죠? 시범 보이기죠. 즉 이렇게 한다는 것을 선생님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을 하고 이것도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생님이 질문하고 선생님이 답을 하고 하는 과정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교사의 질문과 예상되는 학생의 반응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거친 다음에 질문하기를 짧게 하고요. 글쓴이의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글 속에 나타나는 글쓴이의 생각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라고 선생님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답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목과 글에서 사용한 표현을 보면 글쓴이의 관점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정보 지식을 제시합니다. 선생님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직접 교수라는 의미는 선생님이 직접 이런 과정을 전문자 학생보다는 많이 아니까 또 그렇다고 또 전문가 학습 모형이라고 또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많이 아는 선생님이 내가 이거를 읽고 글쓴이 생각하는 파악하는 방법을 어떻습니까? 설명하면서 시범 보여주는 그 과정을 알려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다음에 질문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제는 활동하는 거죠. 학생들이 직접. 그래서 활동하기 시간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보통 이런 모형은 40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80분 2차시 수업이니까 이렇게 구성을 많이 했네요. 자, 그런 다음에 글쓴이 생각을 파악하는 방법부터 찾기. 여기 보니까 도이하기라는 걸 또 넣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도이하기를 또 연결시킨 게 조금 의아한데요. 그 다음에 관점 파악하기가 나오고 추가해서 그다음 글 내용 파악하고요. 독자 생각하기, 예상하는 독자를 생각하는 거, 예상 독자가 누구냐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관 방법으로 글쓴이 생각 파악하기, 의도와 목적 살피기, 상당히 큰 어떤 주제들이죠. 그죠, 여러분? 글쓴이가 글을 쓴 의도와 목적 살피기는 읽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아이디어 내용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학습 활동하기는 이제 전체 단원이니까 이 차시 단원을 2차시를 다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차시 학습 예고하기가 나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모형에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직접 교수 모형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형과 좀 다르지만 큰 흐름은 안내한 것처럼 설명하고 시범 보이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활동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